네, 안녕하세요. 어슴 새벽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리플 달러 차트로 본 그 매도 예상 관련된 거에서 조금 다른 변형된 현실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도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여드릴 차트는 비트코인 그 히스토리인데 2009년 때 와, 1000BTC에 3원이었네요. 정말 네, 2008년 이제 갓 태동했을 시기 때 엄청 샀네요. 그러다가 2010년에 500원이 되고 환율 이제 1000원으로 계산을 할게요. 11년에 그 만원이 되고 600불이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거의 60배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가격 조정이 있다가 여기서 다시 한 40% 정도 상승이 있고 여기서 19배 거의 20배 정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어떤 걸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비트코인이 그 채널상 그 여기서 60배면은 이런 곡선 자체가 굉장히 가파를 거 아니에요. 60배 정도면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19배 20배면 조금 이제 완만하게, 그래서 채널이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이런 식으로 채널이 좀 완만한 형태로 상승을 하는데, 사실 모든 그 자산이 태동하고서 그 다음에 성숙기로 가는 과정에서 자산 그래프 곡선이 완만해지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사실 그렇게 상승을 했었고,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된 아까 비트코인의 그 자산이 초기에 태동을 해서 급속도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채널이 좀 완만해지는, 뒤로 가면 더 완만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더 완만해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인 그렇다고 뭐 사실 지난 그 리플 그 채널 자체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시는 그런 채널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사실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플은 왜냐하면 또 비트코인은 저 10년 정도의 그 곡선 그래프의 시간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지만 리플은 비트코인보다 사실 태동을 한 게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그의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가격 곡선 자체가 뭐 리플이 조금 더 속도로 상승했던 것처럼 똑같이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하고 완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런 시각으로 좀 이런 포물선 형태로 채널이 그려지는 형태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때죠. 리플이 뭐 5원이었고 이때가 사실 비트코인 아까 3원이고 막 그랬던 시절이라고 거의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쌌던 시절이고,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6원에서 여기서 바로 여기 말고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360원 400원 정도면 거의 50배에서 60배 정도가 올라간 가격입니다. 여기서 5, 60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기준이라고 그러면 3, 4천원이기 때문에 거의 500배, 600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죠. 엄청나게 올라간 상승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돌아와 보면 역시나 채널은 사실 지금이 좀 여기 부분에 한번 깼었고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기는 해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할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횡보를 하면 이제 채널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신밖에 모르는 이제 내용이라고 보고,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지금 비트코인 차트 도미넌스라든지 그다음에 리플이 뭐 일봉에서도 200일 이평선에만 안착을 하면 되는 상태, 사실 이때 다 그 전에 슈팅들을 쏴줬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좀 늦어지고 있고 뭔가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왜 안 가지라는 생각을 좀 저도 하고 있는 차트 모양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300원 400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요번에 채널 그 중반인 그 채널 중반이 사실 좀 그 정고점인데 이때까지 가지 못하고 요번에 수요일이나 여러가지 뭐 맞물려서 1600원 2000원 정도에서 맞고 한번 다시 1000원 정도까지 조절을 받습니다. 조절을 받고 다시 상승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8000원 뭐 만원 뭐 8000원 9000원 이 정도까지 가고 다시 지난 정고점 부근인 3, 4000원 부근에서 횡보를 오랫동안 하다가 다시 쭉 올라가서 이제 3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 선까지 가는 이제 모양새의 그 채널의 차트를 그렸는데요. 사실 이게 뭐 이렇게 그 지난 모양대로 꼭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대부분의 그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
지난 차트 파동을 대부분 또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리플도 사실 거의 지금 이 모습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자꾸 기관 매집형 그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그 박스권에서 수렴을 하고 정말 단기간 안에 폭등을 하고 다시 또 이걸 반복을 하는, 그래서 지금 이 모습 자체는 리플이 갖고 있는 좀 고유 리플 세력, 이제 리플을 이끌고 가는 금융 세력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횡보하는 모습도 어느 정도 그 공통 분모가 있으니 상승하는 모습도 비슷하겠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예상할 방법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나 뭐 이제 소위 시장에서 개미들이나 아니면 좀 거대 세력에 맞서는 여러 작은 세력들이 뭐 숏이나 롱 포지션 자체가 세력이 달고 가기에 너무 무거운 그 포지션을 취했다고 하면 뭐 가기 전에 미리 한번 떨구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살펴봐야 될 것 같냐면, 당시 시장이 얼만큼 과열되고 대중들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과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정고점에서 맞고 떨어질 거다, 정고점 가기 전에 떨어질 거다, 아니면 뭐 이때 사람들이 대부분 막 정말 환호하면서 막 다 올라탄 거예요. 다 올라타고 어디 텔레그램 방이나 모든 이제 여러 가지 인간 지표를 봤을 때 여기 너도 나도 타서 모두가 돈을 벌고 있는 느낌, 막 축제 광이다 하면 사실 여기서 정고점을 못 가고 여기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롱 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 당연히 또 떨구겠죠. 이제 그런 좀 인간 지표적인 심리, 어차피 투자 시장은 인간이 인간은 이제 심리를 가졌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에 따라서 이게 정고점을 맞고 떨어지냐 아니면 그 전에 못 갈 수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정고점에서 대부분 맞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그린 이유는 그거의 예상을 뒤엎고 그냥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태우고 여기서 이제 또 떨궈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대응의 영역이니까 좀 그렇게 보고, 저희가 뭐 많이 예상하는 리플이 뭐 200불 뭐 몇백 불 589달러 이런 거 예상을 하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은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이 언저리 채널 여기도 고점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고점까지 당연히 가기 전에 저 역시도 어느 정도 한 이 정도쯤부터는 매도를 시작을 할 거예요. 분할로 매도를 하겠죠. 전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매도 계획 자체가 제가 가진 물량 50% 자체는 사실 채널 중반이 넘기 전에는 절대 건들지 않을 예상이고요. 그 계획이고요. 그리고 50% 물량 중에 대략 제가 생각했을 때 뭐 2부근 어느 정도 됐을 때부터 10% 20% 이제 매도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 매도한 물량은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서 그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뭔가 여러 지표들이 수렴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가가지고 다시 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어차피 제가 물량의 50%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도 좋고 사실 떨어져도 좋은 그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어떤 가격 변화가 세력이 어떻게 드라이브를 하든지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러니까 저희가 가격이 올라가도 물량 50%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가격 다 팔아야 되나요? 뭐 팔고 다시 사야 되나요? 사실 이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강하게 드릴 자신이 없고, 그냥 개개인 판단을 하셔서, 저는 그냥 물량의 50%는 잠가 둘 거고 채널의 4분의 3이 넘어가기 전에는 물량 50%는 건들진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각자의 매도 계획을 좀 가지고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정고점에 도달을 할지 아니면 그 전에 떨구고 갈지, 여기서 정고점을 뚫고 갈지 아니면 정고점 맞고 떨어질지, 이런 부분들 역시도 그 당시 이제 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와서 리플이 굉장히 올라가고 대중의 심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대중이 뭐 구글 트렌드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우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어떤지,
뭐 시중의 뉴스가 어떤지, 뭐 롱숏 차트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걸 봐서 그때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그려놓고 제 예상으로 해놓긴 하지만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좀 약간 포물선 차트 이런 식으로 그린 거에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기사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800만 코인 채굴에 3935일 걸렸다라는 기사가 났고요. 비트코인이 총 2100만 개예요. 그래서 지금 총 1800만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거의 4000일 정도가 걸린 건데, 비트코인이 이제 내년 2020년 5월 30일 정도로 예정돼 있죠. 또 반감기가 오죠. 그래서 사실 반감기 데이터는 굉장히 정확해서 반감기 때마다 반감기가 지나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감기 기대는 또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채굴량은 1800만 개가 채굴이 됐는데 정확치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 200~300만 개 정도는 유실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 뭐 1500만 개라고 할게요. 1500만 개 중에 실제 비트코인 고래 지갑을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상당 부분 물량이 묶여 있는데, 그러면 실제 유통량 자체는 정말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 달러랑 별로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물론 이제 달러랑 어느 정도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채굴자들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아니면 금융 세력이 이미 매집을 다 해놨다고 가정을 하면 역시나 기득권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화폐, 그들이 새로운 화폐로 옮기려는 화폐일 뿐이지 저희는 이제 거기에 숟가락을 얹기 위해서 사실 투자를 하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이 이양되는 그건 똑같다고 봅니다. 물론 다만 비트코인을 좋게 보는 이유는, 제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이유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들이 수량을 더 발행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달러는 그냥 무한정 찍어내면 되니까 거기에 이제 본질적인 유통량 자체의 본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하는 거지, 좀 뭔가 탈중앙화라든지 기득권에서 사실 비트코인이 탈출한 화폐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동의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간단히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페어 거래상 추가. 그래서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바이낸스 이제 달러랑 연동한 그 스테이블 코인인데, 리플, 이더리움 등 6종을 페어한다는 얘기인데,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거래소죠. 지금 시점에 사실 바이낸스가 이거를 뭐 한다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뭐 코인베이스가 수수료 인상을 한 것처럼 이런 페어를 왜 추가하겠어요. 지금 시점에 이제 곧 다가올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 바이낸스 들어와서 스테이블 코인 이걸로 그냥 바로 리플 페어된 거나 라이트코인이나 뭐 체인링크나 이거 사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 상점에 전시해 놓는 파는 물건들 개수를 이제 늘려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손님들이, 관광객이 때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기사로 지난 1년간 비트코인 ATM 기수 1900대 증가, 50% 급증. 뭐 대략 그러면 50%니까 대략 뭐 한 3800대 정도가 기존에 있었고, 그래서 현재 뭐 6000대 좀 안 되게 이제 총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뭐 대수를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제 미국이 64%, 유럽 거의 그러면 뭐 80%가 넘죠. 지금 전 세계에 이제 ATM 기계가 이제 깔려 있는 이 비율 자체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트렌드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 쪽이 굉장히 이 금융 세력이 본거지니까 거기가 빠르다는 소리예요. 한국은 아시아가 2.3%, 한국은 지금 한 대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거래소 가입도 사실 쉽지 않고, 계좌 트는 것도 대포 통장 문제로 어렵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뭐 좀 사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살 수가 없대요. 계좌를 안 만들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다 막아놨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거 못하는데, 이미 금융세력들의 본거지인 나라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되게 억울한데, 저희도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쪽들은 보면 뭐 공항이나 여러 이런 이제 주요 이런 데들이 다 깔려 있겠죠. 그래서 한국도
편의점에 사실 ATM 기가가 없고 은행에만 있다가 언젠가부터는 다 깔렸죠. 편의점에 한 대씩 있고 이런 것처럼 한국도 코엑스에 깔리고 저기 비트코인 ATM이 생기고 또 공항이 생기고 이렇게 하나 두 개씩 금융 세력들이 어느 정도 기관들도 다 들어오고 장악도 하고 하면 한국에 거래소 오픈도 해주고 그 다음에 통장 계좌도 열어주고,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지면 대중들이 들어와서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타이밍이 오면 한국도 사실 열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 미국이나 유럽에 이렇게 다 깔려 있고 한국은 아예 없고, 뭐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막 들어오겠죠. 그러면 국민은행에 가면 뭐 비트코인 펀드가 생길 거고, 또 뭐 리플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공연 티켓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투자를 오래전에 하고 계셨던 분이고 이미 투자시장에 진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마이너스가 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투자를 뭐 제 친구처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막아놓기도 했고, 그리고 또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 시장에 아무리 싸다 그래도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어찌됐던 지금 가격이 낮은 이 구간의 공포만 극복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뭐 5원, 6원, 10원 사실 이때 가격 구간에 내가 있고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사실 이 뭔가 그 리플의 가치에 대해서, 회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가격이 여기서 더 횡보를 해도 정말 물량을 많이 갖고 계신 분 아닌 다음에는 매달 원화 채굴 하시는 걸로 매달 월급 받고 돈을 버는 걸로 그냥 횡보를 좀 더 하면 더 살 수 있잖아요. 이때 사실 돌아간다 그러면 이때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사는 게 무조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좀 어떻게 보면 이 좀 지지부진한 장을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지금 시간을 즐기시고,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을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들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이상 어슴 새벽이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